7번째 강의. 외국인은 누구인가? 언어로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부터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연상하면서 떠올리는 단어들, 그 단어들 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언어 표현의 대상자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려지는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이 단어를 연상시켰는가? 외국인의 페르소나.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교수가 한 명 있다. 제프리 할러데이 교수다. 연구 영역도 유사하고 공동으로 지도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만나면 할 얘기가 늘 많다. 할러데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함께하면 즐거워지는 이유다. 사실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계기도 바로 할러데이 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그날은 여름방학을 앞둔 덕분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곳에서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3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 즉 외모를 가지고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면 쉽게 외국인이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흥미로운 것이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안다.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국인만 보세요. 경주에 가서 여행 정보를 얻으러 관광 안내소를 들렀을 때였다고 했다. 안내소에 들어가니 안내 책자가 구비되어 있는데 안내 책자의 구분이 흥미로웠다는 것이다.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국인용이라고 표시된 곳에는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진열되어 있었고 for foreigner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곳에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고 했다. 자신은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국어 책자를 집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안내 책자는 내국인용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어서 집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내국인, 즉 한국인이 아니니 말이다. 그래서 내국인용이라고 쓰여 있는 문구가 마치 당신은 이 안내 책자를 집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을 들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안내 책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관광 안내소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할러데이 교수가 말한 대로 안내 책자가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러데이 교수가 말한 대로 한국어로 된 것은 내국인용이라고 표시된 곳에 진열되어 있었고,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것은 for foreigner라고 적혀 있는 곳에 언어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검색된 이미지를 보니 갑자기 그렇게 나뉘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몹시 낯설고 이상해 보였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다.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은 내국인이 아닌가?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for foreigner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왜 국적이 되어야 할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은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언어별로 분류해 두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원점으로 돌아가 왜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언어가 아니라 국적이 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분류 기준. 안내 책자를 만들어 관광 안내소에 비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친절을 베푸는 일에 속한다. 그러니 사용자들에게 소외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분류를 했을 리는 없다. 오히려 그냥 비치하지 않고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라고 분류하여 비치한 것은 나름대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다면 소외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절대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런 소외감을 갖게 만든 이유는 사용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급자의 관점으로만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라고 분류한 것은 전적으로 공급자의 관점만을 반영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 보자.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사람은 안내 책자를 만들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게 다양한 언어로 안내 책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국인을 위해서는 한국어 책자를 만들면 될 것이고, 외국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가 많은 언어부터 점차로 수를 늘려가며 안내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의 안내 책자를 만들었으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을 위해 만든 한국어 안내 책자는 내국인을 위해 만들었으니 내국인용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외국인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는 한국어로 쓰면 모를 테니 국제어적 성격이 강한 영어로 for foreigner라고 친절하게 써서 안내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들의 관점만이 담겨 있어서 사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분류 기준. 안내 책자를 집어드는 사람의 관점, 즉 사용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사용자의 배경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용자가 한국어가 편한 내국인이거나 영어가 편한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의 분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 중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언어의 안내 책자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국어가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외국인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몰라서 for foreigner라고 쓰인 안내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할러데이 교수처럼 한국어에 익숙해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는
관광 안내소에 비치된 안내책자의 분류 표시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내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어 안내책자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은 우리에게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등등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사용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안내 책자를 비치했다면 내국인용 for foreigner와 같이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들의 관점으로 안내 책자를 분류했다면 사용자들이 읽고 싶은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언어별로 분류한다면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사용자들은 쉽게 원하는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은 언어지 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다. 외국인의 사전적 의미. 이야기를 진전하기 전에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이라는 단어와 비교하기 위해 내국인이라는 단어도 함께 찾아보았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 두 단어가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외국인의 사전적 의미. 가, 외국인. 1. 다른 나라 사람. 2. 법률에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나, 내국인. 자기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위에서 보인 것처럼 사전에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외국인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을,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내국인이란 외국인을 전제한 말로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 자기 나라 사람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뜻풀이 어디에도 외모나 모국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상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 여부다. 외국인 주민은 누구일까? 그럼 이제 공공언어에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자.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한다. 언론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수가 총 몇 명인지, 총 인구수의 몇 %인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낸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접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 자료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음에 보인 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제시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인 주민 통계에 포함되는 주민은 외국인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표에는
외국인 주민의 유형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에도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분류된 범주의 하나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은 나머지 범주는 자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 국적자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외국인 주민 자녀 또한 통계 설명 자료에서 용어 조회를 해보면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심지어 외국인 주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즉,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코 외국인일 수가 없다. 외국인이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는 그 표현을 통해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한국 국적 취득자, 즉 귀화자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즉 외국인과 묶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칭하면서 말이다. 행정안전부의 논리대로라면 귀화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이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내가 왜 외국인 주민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외국인 주민 통계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 중에는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는 원래 외국인이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고, 일부는 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즉,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말하는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통계를 내는 시점에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년 외국인 주민 통계를 낼 때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 자녀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과거 혹은 현재의 국적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범주로 분류되어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의 분류 기준을 확인하고 얼굴이 화끈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느꼈을 차별과 소외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감수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귀화자, 그리고 귀화자의 자녀 혹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었지만 이들을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면 이들을 외국인 주민 통계에서 바로 빼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이들을 외국인 주민 통계에서 빼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굳이 이들을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분리를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면 이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 안에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지금처럼 외국인 주민 통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오류여도 안 되고 의도여도 안 된다.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매년 통계 자료가 똑같은 분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특히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되어 온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 그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 주민으로 보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자들과는 다른 만큼 따로 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그들의 배경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하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외국인 범주에 넣어 분류하는 한 이들을 위해 세운 정책은 출발부터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세우는 이유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귀화자들을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귀화자나 결혼 이민자의 자녀를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넣는 것은 부모 모두가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아무리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된다.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코앞에. 여기서 다시 201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 자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주목해 보려 한다. 202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위 외국인 주민, OECD의 표현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의 수는 22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총 인구 대비 4.3%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OECD는 총 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보이는 총 인구 대비 4.3%의 비율은 OECD의 다문화 다인종 국가 분류 기준인 5%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대한민국은 OECD의 기준에 따른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하게 될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간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그래프는 앞서 언급한 보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13년 동안의 총인구 대비 소위 외국인 주민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총인구의 1.1%에 불과했던 소위 외국인 주민이 2019년에는 4.3%로 조사되어 지난 13년간 거의 4배 가까운 수치로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수년 내에 OECD의 기준에 따른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할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타인의 국적을 판단한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외모나 말씨가 조금 다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판단해버린다. 그리고 그런 외모나 말씨를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자임을 알게 되면 호들갑스럽게 반응한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혹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이 그래요? 라고 말이다. 또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인과 달리 생긴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란 표정으로 아주 쉽게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말한다. 만약 그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어가 모국어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당신은 한국 사람일 리가 없어요 라고 들릴 것이다. 이런 질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외모와 말씨를 가져야 한다는 어이없는 전제를 깔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외모나 말씨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무지와 무례의 합작품이다. 무지인 이유는 국적의 취득 요건을 알지 못하고 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 무례인 이유는 상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즉흥적인 궁금증에만 집중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은 자신이 과연 상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을 받고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등을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질문한 사람의 대부분은 그 사연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긴 자신의 개인적인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뿐이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근거와 기준으로 내린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두고 왜 자신의 판단 근거와 기준이 옳지 않은지 그 설명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꼴이니 말이다. 설명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할 일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대한민국. 한두 가지 색깔로만 꽉 채워진 단조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색깔들이 서로 조화롭게 빛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소위 한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과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외모나 모국어가 그 사람의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는 없으니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그래서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바람이라면 그 바람이 잘 이루어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빠르게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되어갈 것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구성원들의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다수가 지닌 외형적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외국인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한, 또 한국어가 서툴고 말씨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바로 외국인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한, 그 사람의 이전 국적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한, 우리는 아직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 표현은 없는지, 공공 언어에서 정책을 만드는 관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민의 관점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현실화시키고 그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준비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은 누구인지 또 외국인은 누구인지를 묻고 그 물음에 떠오르는 다양한 답을 하나하나 새로운 관점으로 점검해야 한다.